다음은요,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정치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한 쟁점 범위이기 때문에요. 뭐 충돌 좀 있었고요. 여당이 단독으로 막 처리하는 모습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어제 새벽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죠. 새벽 법사위 여당 의원들끼리 충돌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좀 달랐다는 거죠. 뭐 면책을 줄여야 이거 취재 위축 안 된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여당 의원들이 1시간 훌쩍 넘겨서 논의를 했거든요. 야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가 논의가 좀 치열했다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고위 중과실 뭐 조문을 놓고 감론을 받겠다. 그리고 뭐 심사에만 100분 걸려서 위원장이 정회에 대해 의견 취합됐다. 여당 내부에서 어제 좀 약간 좀 문제 제기 목소리가 있어요. 이거 독선 프레임 다시 걸릴 수 있다. 이거 부활된다. 그리고 이게 왜 언론만 징벌 배상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의문이다.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뭐 이런 이의 제기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새벽 법사위 상황 뭐 영상으로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자, 어제 법사위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처리가 된 겁니다. 의원들끼리 이제 자축을 하는 모습. 뭐 저 장소에 이제 야당 의원들은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언론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자주 이렇게 등장했던 여당 정치인들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거쳤고요. 그리고 어제는 법사위, 이제 본회의 절차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법사위는 사실 엄격히 말하면은 그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문구 정도가 오류가 있나 이런 걸 수정하는데 어제 내용에 대한 수정도 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법사위에서 손질됐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단 뭐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원래는 상임위 거친 법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언론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과실. 근데 이 명백한이 지워졌어요. 그러면 적용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하는 경우인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삭제가 됐어요. 보복적, 반복적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인데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삭제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보도하는 경우가 된 거잖아요. 이거 역시 적용 범위가 늘어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거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이게 법사위에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이의제기죠. 자, 어제 법사위 상황 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서 명백한 고의라는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과실보다도 고의가 더 엄격하게 요건을 두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 균형에 맞지 않거든요. 고의는 그냥 고의이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만 표현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한이라는 부분이 빠져버리는 게 맞다. 체계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그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어요. 오히려 네. 명백한이 오히려 네.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법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삭제가 됐다. 이렇게 좀 기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는 참 쟁점이고요. 충돌입니다. 계속. 그리고 뭐 여당에서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밀어붙이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국경 없는 기자회 뭣도 모르면서 뭣도 모르고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이게 국제사회의 우려를 조롱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취지로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화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발언을 한 건지. 자,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죠. 국경 없는 기자회. 이게 이제 국제단체죠. 국제들 기자들 뭐 이런 모임인데요. 언론중재법 반대 성명을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렇게 말한다.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나.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약간 폄하를 한 거죠. 자, 이 얘기가 논란이 됐어요. 특히 이 대목. 뭣도 모르니까 이 부분이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자 해명이 좀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뭣도 모르고라고 답한 게 아니고 뭐 또 모르고라고 한 거다. 이거 어떻게 돼? 다릅니까? 이게 같은 겁니까? 이게 지금. 해명을 했어야 아무튼 논란이 되니까. 이게 좀 오해다. 이렇게 답한 걸 잘못 알아듣은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표님, 박찬 교수님 두 분, 요 뭣도 모르고 바로 내 평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뭐 송영길 대표가 그 말을 그 주워 담는 거죠. 네, 주워 담는데 해명이 아닌 거죠. 뭣도 모르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욕으로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또 모르고 그건 내가 보니까 변명이 아니라 말 장난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해온 그 사람이 국경 없는 기자회 같은 세계에 탄압받는 언론사들 그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과거 유신 독재 때 그 언론 민주화 운동할 때도 그런데 힘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민주화 운동했다는 집권당의 대표가 그런 단체에서 우리나라 이 언론 중재법을 걱정하는 얘기를 듣고 겸허히 수용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보겠다고 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이야기한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그 유신 헌법 할 때 그때 한국적 민주주의 한다고 그랬거든요. 한국적 민주주의. 근데 지금 한국적 언론의 자유를 새로 창출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 유신 헌법 할 때 전 국민은 여론조사하면 91.9%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국민이 찬성한다고. 예. 지금 언론 재갈법, 이 공갈치고 겁주는 거잖아요. 재갈 물리고 이거를 80%가 국민 찬성하거든요. 그걸 이유로 해서 하는데 그 부실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너희들은 다 아니야.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오불관원적인 태도죠. 나는 몰라. 지금 오불관원하는 사람이 제가 보면 세 분이 계세요. 예. 한 분은 청와대에 한 분 계시고요. 한 분은 송영길. 지금 송영길 대표가 와서 검찰 관계법 끝내고 예. 언론 자유 완전 박탈, 언자 박탈을 계속 송영길 했거든요. 또 지금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자기가 언론 출신이고 동아일보가 옛날에 백지 광고부터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거기서 정치부국장을 한 사람이 지금 그거를 옹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르는 척하고 있고 유튜브는 거기 들어갔어? 하고도 잘 모르는 척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두 축이 예. 미국에서도 차별금지법하고 또 하나는 언론 자유거든요. 예. 그건 기자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하고 언론 자유가 무너지면은 그 나라의 부패가 망치고 나라가 썩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부패 관련 보도 하나도 못 해요. 그리고 5.18 뭐 학살 있었다. 그거 예. 보도해도 이제 가짜 뉴스로 감옥 가야 돼요. 언론사 문 닫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가장 큰 위기가 왔는데 민주화 운동했다는 송영길 대표가 뭣도 모르고 저런 얘기. 저거는 역사에 남을 어록으로 저는 기록될 것 같습니다. 박찬 교수님께서는 송영길 대표의 요 어떤 반응이죠. 이 해외에서 나오는 어떤 입장에 대한 반응인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경 없는 기자회의 그 성명의 핵심은 예. 고의 중과실이 자의적인 판단이 될 경우에 판단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예. 언론의 위축을 올릴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고의 중과실, 뭐 아까도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명백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것이 이제 논란되어 온 거를 너무 좀 주관적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죠. 국경 없는 기자회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 국경 없는 기자회만 얘기한 건 아니고 예. 많은 언론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있는 많이 부분이- 나왔죠. 비슷한 그렇죠. 성명들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려는 이해하나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은 이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예. 지금 우리가 언론 자유 지수가 아시아에서 3년 연속 1위입니다. 반면에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48개국 중에 38위예요. 그 정도로 언론의 자유는 넘치나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불신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리는 자유만큼의 책임이 필요하니 이런 지금의 이런 법이 그것의 어떤 기초를 만드는 거다라고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할 거다. 지금
그 자의적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법사위에서도 만약이라고 하는 명백한이라고 하는 문구를 뺐고 예. 그다음에 입증 책임을 갖다가 기자나 언론사에다가 하는 거를 갖다가 원고,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게 했고 그다음에 그 배상 청구할 때 매출 기준으로 하는 거 그것도 폐지했고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악법이 되지 않기 위한 예.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누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지. 뭣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설명은 거는 뭣도 모르고가 아니라 뭐 또 모르고라 또 해명을 했어요. 결론은 우리나라 사정 잘 모른다라고 그냥 취급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비판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인 답변을 한 거 아닌가. 오히려 좀 더 설득하는 자세 그리고 명백한 민주당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한 번, 두 번, 100번이라도 더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찬원 교수님처럼 설명했다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근데 이렇게 좀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국경 없는 기자회 과거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참 많이 얘기했고요. 인용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과거 여권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인용한 대상이었어요. 자, 그럼 과거 발언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이 자유언론 수호운동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언론 자유의 옹호를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해주신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국경 없는 기자회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70위까지 떨어졌던 언론 자유도는 180개 조사국 중 42위로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과거 발언 들어보면 굉장히 언론과 관련해서 평가와 위상이 권위가 있는 단체. 뭐 이런 대우였어요. 근데 어제 송영길 대표 얘기는 뭘 잘 모르는 단체. 이렇게 됐습니다.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시간적으로는. 글쎄요. 뭐 민주당에게 그다음에 정부에게 우호적이면은 뭐 국경 없는 기자회가 좀 아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면 모르는 거고 뭐 이렇게 저는 들립니다. 당장은.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이 국경 없는 기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단체의 의견을 참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3명의 특파원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예. 거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번역만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이 독립적으로 표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모르고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결국 이 RSF죠.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야기하는 바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는 것인데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상 그 5배의 이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사가 아니라 사실상 형사 처벌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계속 우리가 논의가 되는 것이 모호성, 개념의 모호성이 지나치게 크다라는 점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RSF에서도 동일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의 모호성이 너무 심각해서 결국 이 기자들이나 언론사가 어떤 심층적인 취재를 하거나 보도를 함에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고 무엇을 알고 모르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실제로 어떤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뭐 의견을 참고해서 내려진 결론도 아니고 예. 합리적인 어떤 언론사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송영길 대표가 말씀한 내용이 명백하게 좀 잘못됐고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구택 전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국경 없는 기자회를 인용하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몇 년 사이 달라졌다. 이건 왜 그럽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지금 뭐 또든지 간에 어쨌든 잘 모르고 한 얘기다라는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볼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 법에 대한 찬성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처럼 독재 정부가 언론을 조작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예. 근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래서 굉장히 불편한 건 알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 제가 보기에는 한 99%, 거의 100% 언론이 다 비판 여론을 쏟고 있어요. 예. 하지만 국민들의 찬성 여론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뭘 보여주냐?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부분이 왜 그런가 따져보면 예. 책임을 안 지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요. 보도 잘못하면 언론사 문 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자 옷 버는 경우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부담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쓰기 아니면 뭐 제목 장사 이런 굉장히 많은데 거의 책임지지 않아요. 현행법 하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 기자들이 취재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다. 이런 이 수많은 비판 보도에도 불구하고 찬성 여론이 왜 높은지 국민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저는 뭐 기자나 언론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본회의 절차만 좀 남겨놓은 상황이에요. 30일로 좀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뭐 본회의 또 가기까지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리고 야당의 반발도 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